여러분, 타코 좋아하세요? 비슷한 음식으로 나초, 브리또, 케사디아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음식이 멕시코의 주식인 또띠아로 만드는 거라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의 주식 쌀로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주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멕시코의 인구 분포, 음식처럼 다양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지난 1895년 멕시코의 인구가 이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지역은 멕시코 전체 면적의 약 18%밖에 되지 않지만 이곳에는 무려 55%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약 130년이 지나 기술과 문명이 발전한 21세기 멕시코의 인구 분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3년 현재 멕시코의 인구 51%가 똑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멕시코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82%의 영토가 비어있는 멕시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멕시코 인구 분포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나라 멕시코. 멕시코는 북쪽으로는 미국, 남쪽으로는 과테말라와 벨리즈의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또한 멕시코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국토를 가진 미국과 마주하고 있어서 그렇지 약 196만 4천 제곱킬로미터의 넓은 국토를 가진 전 세계 국토 면적 13위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면적보다 약 20배 정도 큰 국토를 가진 나라가 바로 멕시코인 거죠. 또 이 멕시코의 인구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땅이 넓어서 그런지 2023년 기준 약 1억 2,8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 인구 순위 10위에 달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멕시코의 인구 분포,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고르지 못합니다. 특히 중부 지역에 유독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듯 이 중심에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가 있습니다. 이 멕시코시티에는 약 920만 명의 사람들이 집중되어 살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인 멕시코주와 이달고주까지를 합쳐 거대한 광역 도시권을 이루고 있는데 멕시코의 전체 면적 18%에 불과한 이 도시권에만 멕시코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어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하죠. 하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과거부터 우리는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기에 한 곳에 인구가 밀집되는 상황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면 농사를 지을 땅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놀고 있는 땅이 생겼으니까요.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보유한 전라도에 농민들이 살기도 했고 또 전라도와 경상도 곳곳에 항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분산되기도 했죠. 하지만 지난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시작되었어요. 도시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니 사람들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선 도시로 이동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멕시코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895년 멕시코에서 진행된 인구조사에서는 당시 멕시코의 인구가 약 1270만 명, 즉 지금보다 약 10배 정도 적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멕시코의 인구수가 5천만 명을 넘기고 1억 명을 넘기고 지금의 1억 2,800만 명이 될 때까지 인구가 10배나 늘었지만 멕시코의 인구 분포는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죠. 이는 100년 동안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멕시코의 인구 이동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멕시코인들은 왜 예나 지금이나 한정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멕시코의 지형에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지형 약 70%가 산악지형이죠. 때문에 쓸만한 땅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멕시코의 국토 면적 또한 약 70%가 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의 국토가 아무리 넓어도 생각보다 쓸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쪽에는 소노라 사막과 치와와 사막 등의 거친 사막이 자리 잡고 있고, 중앙에는 높은 산과 깊은 협곡, 남쪽과 동쪽은 울창한 우림이 있는 말 그대로 극한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형이 다양한 만큼 기후적인 특징 또한 뚜렷한데, 일단 사막이 즐비한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너무 뜨겁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요. 사막이라고 하면 사람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동물이나 식물도 살아남기 쉽지 않겠지만 사실 멕시코가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 세계 4위인 나라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바로 남쪽 지역의 맹그로브 습지, 정글, 열대우림 때문입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은 무려 20만 종이 넘어요. 이곳은 각종 생물에게 중요한 은신처와 서식지를 제공하면서 광활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보통 울창한 정글과 열대우림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네, 이 지역은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가장 중요했던 산업은 다름 아닌 농업이었어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비옥한 땅도 필요하고 또 수확한 농산물을 옮기기 위해서는 도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정글과 열대우림을 개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땅을 포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노동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정글에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먼저 숲을 싹 다 불로 태우고 잘라서 땅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땅은 대부분 일반적인 땅과는 다르게 양분이 부족해서 엄청난 양의 비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이 있다? 그럼 남아있는 지역에 각종 곤충이나 세균들이 농작물로 침투해 농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양의 살충제를 뿌려야만 하겠죠.
땅이었죠. 결국 정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토양도 좋지 않고 세균도 많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이런 지형으로 인해 멕시코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내륙으로 집중되었던 건데, 여기서 문제는 중앙 지역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고원지대거든요. 멕시코 산맥의 중심에 있는 수도 멕시코시티는 해발 2300m에 달하기도 해요. 한라산의 높이가 1950m인 걸 생각해보면 도시 전체가 상당히 고지대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지역의 중앙에는 화산이 존재합니다. 화산 주변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아간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산 때문에 불안해서 살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화산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새로운 기회와 에너지를 동시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화산은 깊은 땅 속에 감춰져 있던 마그마를 분출하면서 땅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양의 미네랄과 광물질을 함께 뿜어내요. 이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함께 분출된 화산재를 통해 나오게 되고, 미네랄과 광물질을 풍부하게 포함한 화산재가 멕시코의 화산 인근 지역을 완전히 덮어버리죠. 이때 화산재에 포함된 미네랄과 광물질은 자연스럽게 땅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산재는 천연 비료 역할을 수행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멕시코의 중앙 지역은 우기를 제외하곤 1년 내내 온난한 기후를 가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 지역의 일부는 원래 호수였다고 하거든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1325년 아즈텍 제국은 텍스코코 호수 한가운데 있는 섬 위에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로 삼았었어요. 하지만 스페인 제국이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게 되면서 텍스코코 호수에 물을 뺀 뒤 메워서 대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지금의 멕시코시티입니다. 이후 멕시코시티는 북쪽과 해안가 사이의 무역을 위한 자연스러운 교차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식민지 시대를 겪는 과정에서 수레와 열차, 도로 등이 생기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리고 훗날 멕시코의 사람들은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 학교, 병원기관 등의 온갖 편의시설이 건설되면서 인프라가 형성되었고, 멕시코시티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된 결과 멕시코 도시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자리잡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 멕시코시티에는 큰 문제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선 멕시코시티의 지형 자체가 이른바 젤리 지형이에요. 과거 호수를 메워 도시를 만들었으니 멕시코시티를 받치고 있는 지형은 습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하필 멕시코시티가 카리브판, 코코스판의 작용으로 지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1985년 대지진으로 인해 약 1만 명의 희생이 잇따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더 발전된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상황은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USMCA, 즉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좀 나아지는 듯 했거든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멕시코시티 지역 외의 국경 도시에 수천 개의 공장이 건설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의 노동력이 투입되면서 제품이 생산되니까 제품에 가격 경쟁력이 생겼어요. 결국 미국으로 제품들을 운송하면서 수출길이 트이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들이 생산되니까 사람들이 북부 지역으로 이주했던 거예요. 결국 멕시코 인구 분포의 변화가 일어나는 듯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스프롤 현상. 스프롤 현상은 도시의 급격한 발전으로 도시 주변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을 말해요. 한국에서도 1970년대에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 교통량의 폭주, 환경오염, 공장의 무계획적인 건설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멕시코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겪게 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약물 거래, 폭력 등의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와 동시에 빈부격차는 점점 더 극심해져 갔고요. 실제로 멕시코 지역을 보면 중서부 지역에는 산타페, 콘데사 등 호화스러운 부촌 지역이 있는 반면, 멕시코시티 동부에는 대표적인 빈민촌인 산타마르타, 이스타팔라파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멕시코는 부촌과 빈민촌이 확실하게 나뉘는 악명 높은 사회적인 격차를 자랑하고 있죠. 때문에 멕시코 정부에서는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면서 인구 분포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멕시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과연 멕시코에서는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포화 상태에 이른 인구 분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